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만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 피파 랭킹 82 페페승 페페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하면서 4년간 함께해 온 감독과는 이별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3경기에서 2골에 그친 득점력이 상당히 아쉬웠던 매치입니다. 다만 알하지리가 최근 아시안컵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급작스럽게 대표팀의 공격축을 옮기려는 시도가 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감독을 한 명 바꾼다고 해서 득점력이 올라갈지는 의문입니다. 예선에서도 키르기스스탄에게 0대1로 지는 등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피파 랭킹 132위 페페페페페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일단 아시안컵 내에서는 어느 정도 빌드업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한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피지컬의 열세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준비해 온 플랜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한국전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한국이 전술적으로 자멸한 매치였다고 봐야 합니다. 오만이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면 피지컬에서 밀리는 말레이시아가 준비해 온 플레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오만이 감독을 바꾼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선과 아시안컵 내에서 모두 공격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오만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랍에미리트와 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피파 랭킹 69위 패승무패무입니다. 아시안컵 16강에서 떨어지면서 벤투 감독에 대한 평가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특히 마브쿠트를 지속적으로 제외하는 등 용병술에 있어서 상당히 독선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브쿠트는 현재 예멘과의 명단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물론 2004년생 공격수 아딜이 아시안컵에서 3골을 넣는 등 마브쿠트를 제외한 공백을 채워주고 있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플랜 A를 잘 수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멘 피파 랭킹 151위 패승무패승입니다. 예멘이 일단 공격은 네팔을 상대로도 답답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강호를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 바레인을 상대로도 자책골 포함 2골만 허용하면서 졌으니 평가에 걸맞는 면모는 보여준 셈입니다. 물론 철저하게 수비와 역습으로 나가는 전력이기 때문에 공격진들이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어렵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벤투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플랜 A를 상당히 잘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브쿠트에 잇따른 제외 등 용병술이라는 면에서 비판을 할 거리는 있겠습니다. 예멘도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잘 버티는 편입니다. 언더 2.5를 1순위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피파 랭킹 37위 승승무승승입니다. 신흥강호라는 평가지만 아시안컵에서 2연속 우승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내에서는 적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베테랑 선수들이 많이 제외된 모습이지만 하템, 알리, 아피프 등 베테랑 멤버들은 여전히 팀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공격력을 예선에서도 2경기 11골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쿠웨이트 피파 랭킹 137위 승무패승패입니다. 쿠웨이트는 인도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초청팀 자격으로 참가한 남아시아컵에서도 인도에게 2무를 기록하는 등 조짐이 보였던 상황입니다. 네임밸류야 카타르와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21세기에는 국제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당하는 등 전력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암흑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가 쿠웨이트를 제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카타르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쿠웨이트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쿠웨이트가 21세기에 들어서는 꾸준히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타르의 핸디캡 승리까지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과 방글라데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7위 패패무승패입니다. 아시안컵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전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홍콩을 상대로는 경기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맹폭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우승팀인 카타르를 상대로 첫 실점을 안긴 팀도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물론 3대 0으로 이긴 홍콩전을 제외하면 결정력이 썩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경기 주도권을 쥐는 것에 능하다는 평가는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피파 랭킹 183위 패무승패무입니다. 방글라데시가 보여준 능력치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에 너무 취약했다는 것입니다. 호주전에서 7골을 허용한 패턴도 측면에서 너무 무기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동남아 팀들의 문제인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가 패배로 이어졌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셈입니다. 팔레스타인이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는 무한 크로스 양상을 보이는데 이 양상에서도 방글라데시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내에서도 전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물론 결정력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방글라데시가 크로스 상황에서도 수비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 큽니다.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으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